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영국에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께 재밌다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제가 기사 제목을 여러분께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제목을. 일단 국내에도 요 뉴스가 좀 떴어요. 국내에도 요 뉴스가 떴는데 제가 이제 요 기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캡처를 한 건데 요겁니다. 지금 인텔의 교훈 잊지 말아라 삼성은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은 제가 요 기사 내용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내용도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투자자로서 그 다음에 약간 기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3일입니다. 요걸 냈는데, 야, 여기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분이 이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메모리 감산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반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감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영국인이 이병철 회장을 기억하고 그분의 정신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긴 한데, 여기서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된다. 예,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을 하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도 같이 뛴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선두업체의 삼성전자의 항복이 바닥이 가깝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메모리 이 3두 체제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경쟁 회사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독점이나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개 업체로. 그래서 이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는 더 정교한 설명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짚었는데요. 자,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반박을 좀 하자면,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작년 4분기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요거는 이제 4분기만 있고 3분기는 없는데 3분기는 거의 한 40%예요. 디램 점유율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디램 점유율이 지금 거의 45%까지 왔어요. 50%가 넘어가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독점 규제에 걸리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물론 1위 업체이긴 하지만 45%, 낸드도 33.8%인데 낸드가 여러분 5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게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약간 조금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요 정도 점유율이 왔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지, 더 이상 점유율을 뺏어올 욕심이 없어졌다, 의지가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나간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 디램 시장이 3배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만족하는 듯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디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다른 업체보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안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분야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자문사의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이 피에르 페라고시의 말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디램과 낸드 기술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혁신 우위를 일부 뺏겼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즈는 표지 제목에서 있었던 것처럼 2010년대 후반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 챔피언인 인텔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추락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삼성전자의 목표 역시 인텔에 친숙한 이유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한국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매체는 전망을 했어요.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SMC와 생산 능력이 동일하고 반도체 설계에선 아마 더 앞서 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약간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 TSMC보다 설계 능력이 앞서 있다 그러는데 TSMC는 무조건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예요. 전혀 설계에는 손을 아예 안 대고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LSI 사업부에서 당연히 이제 AP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센서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의 생산 능력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는 100만 장이고요. 삼성전자는 50만 장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레거시 공정하고 합친 거고 뭐 7나노 대, 10나노 대 이하 공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캐펙스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10나노 이하를 이야기했는지 전체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나노 대 이하는 제가 봤을 때 동일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코노미스트지는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면서 이 반도체 생산 모델을 더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면서 패키징 쪽이나 아니면은 뭐 게이트 어라운드 쪽이나 3나노에서 상당히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삼성전자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면서 위탁 생산도 하는 구조는 당연히 이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죠. 애플과 같은 이제 경쟁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 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페라고시는 인텔이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선두 자리를 포기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당연히 포기하진 않겠죠.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렇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병철 선대 회장 때의 초심을 되찾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저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983년 이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게 소개를 했고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투지 혹은 무술과 같은 스타일의 업무 윤리로 경쟁을 뚫고 행진해서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난공불락의 지위를 차지했다. 경기 하강 때도 늘 최후의 생존자였고 남들이 어려울 때 시장 점유율을 장악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제가 요 이야기만 한마디만 좀 드리면 인텔하고 삼성전자 메모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일단은 인텔은 파운드리라는 강력한 TSMC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 기업이 막 새롭게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그 개화가 AP라든지 뭐 GPU라든지 뭐 CPU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파운드리가 이렇게 같이 성숙되면서 인텔이 이제 조금 그런 새로운 경쟁사가 생긴 거고, 삼성전자는 이미 이 메모리 반도체는 캐펙스를 경쟁사 대비 캐펙스를 같이 늘려가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이게 뭐 점유율이 뺏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텔하고 비교하는 거는 약간 조금 무리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점유율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보고, 시스템 반도체도 TSMC하고 지금 삼성전자 부족한 패키징 분야도 뭐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3나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물론 참고는 하되, 물론 내용이 조금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